오랜만에 리츠가 공모주 시장에 등장합니다. 공모주 관련된 청약 정보는 저의 다른 채널인 경제적 자유민족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리츠 청약은 일반 공모주 투자와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자스톡 채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리츠는 신한리츠 운용이 만든 세 번째 리츠인데요. 신한리츠 국내에서 두 종목을 상장시켜서 운용하고 있는데 국내 메이저 리츠 중 하나인 신한알파 리츠가 있고요. 신한서부 T&D 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장하는 종목 세 번째 리츠가 되고요. 종목 이름은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상장된 리츠는 대부분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임대료를 기반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를 보유한 리츠가 대부분이지만 물류센터나 호텔을 보유한 리츠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종목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리츠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간접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리츠입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하다가 자산 가치가 상승한 펀드를 리밸런싱하는 형태로 특별 배당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실물 자산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지만 부동산 펀드는 보다 쉽게 자산을 리밸런싱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산 가치 상승분을 특별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쉐어하면서 높은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운용사 계획대로 잘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부동산 펀드 세 곳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투자 비중을 보면 미국 정부기관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 비중이 51.5%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로 구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물류센터와 주거도 10% 이상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일반 오피스 투자 비중이 8.4%로 낮다는 게 인상적이거든요. 최근에 미국은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리츠는 결국 배당금을 얼마를 주느냐가 주가를 좌우하게 되니까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당금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 기준일은 2월과 8월입니다. 1년에 2번 배당하는 반기 배당 리츠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으로 2년간은 연 배당 수익률을 8.5%로 고정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2년간 반기마다 127원 정도를 배당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빠른 배당 기준일이 올해 8월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면 반기 배당금 127원을 받으실 것 같은데 보통 리츠 배당금 배당 기준일 3, 4개월 뒤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11월 말 정도에 배당금을 실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 리츠는 앞으로 2년간 반기마다 총 127원씩 4번은 배당금을 확정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모가 기준으로는 연 배당률이 8.5%입니다. 연 배당률 8.5%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리츠 대표 ETF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입니다. 국내 주요 리츠를 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난 1년간 309원을 분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주가 기준으로 연간 분배율이 6.6%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현재 국내 리츠들의 평균 배당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신한 리츠는 공모가 기준으로 연 배당률이 8.5%이니까요. 국내 리츠 중에서도 배당률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공모주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신한리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하고요. 환불금은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에 돌려받으시게 되고 환불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6월 28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경쟁률은 39대 1이었고요. 작년에 상장했던 한화나 삼성리츠보다는 그래도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의무 확약인데요. 의무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공모가를 수요 예측에서 결정을 했었는데요. 기존 리츠들은 공모가가 5,0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종목은 약간 독특합니다. 여하튼 공모가는 밴드 하단 가격인 3,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화면 보시면 청약에 참여했던 기관의 약 70% 정도는 공모가를 밴드 하단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공모 가격은 수요 예측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공모주는 배정 수량이 50%를 균등 배정을 하지만 이번 종목은 균등 배정이 없으니까요. 오직 경쟁률에 따라 비례 배정만 하기 때문에 청약을 하신다면 넉넉하게 하셔야 되고요. 다만 청약 증거금은 50%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일반 공모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30% 비중으로 700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고요. 이번 IPO로는 700억 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하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304억 원이 되는데요. 사이즈가 작은 편에 속하는 소형 리츠입니다. 이번에 IPO로 700억 원을 조달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브릿지론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향후에는 장기 차입금 형태로 500억 원을 조달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200억 원은 여유 현금으로 일단은 보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리츠는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IPO 이후로는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업의 비용이 약 40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거든요. 단기 차입금인 브릿지론을 상환하니까 이자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5기부터는 약 2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추정한 대로 잘 운용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향후 2년간은 배당률을 8.5%로 고정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배당금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리스크도 투자하실 때는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두 증권사는 각각 350만 주로 물량을 50%씩 나누어서 가져갔고요. 여기 청약 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츠는 청약 한도가 정말 넉넉하거든요. 청약 한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두 증권사는 청약 수수료를 2,000원 받는데 우대 고객이라면 수수료가 면제가 되니까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권사가 있다면 거기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만 ISA 계좌로 이번 청약을 위해서 돈을 많이 넣었다가 나중에 환불금 다시 뺀다면 ISA 계좌 입금 한도가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서도 리츠를 투자할 수가 있지만 IRP 계좌로는 청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리츠를 투자한다면 절세 계좌로 보유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래도 이번 청약은 그냥 일반 계좌로 청약하시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화면은 주주 명단인데 이번에 IPO로 모집하는 주식 수가 약 2,333만 주로 전체 주식의 54% 정도 되고요. 그 전에 미리 투자를 했던 주주들 비중은 약 46% 정도 됩니다. 상장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대부분 22년 7월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때 투자금을 받아서 미국 부동산 펀드 세 곳에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 시기가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미국 금리가 한참 올라가는 타이밍에 투자를 했으니까요. 결국은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펀드들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현재는 13.8% 손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주주들은 주당 4,850원에 투자를 했지만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현재 순자산 가치가 3,511원이라고 하고요. 즉 지금 해산하더라도 3,511원씩 주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순자산 가치보다 500원 저렴하게 3,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기존 주주가 취득했던 가격보다는 1,850원 낮게 주식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상장하면 기존 주주가 손실을 확정하면서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본인들이 취득했던 4,800원까지는 주가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기다리는 동안 배당금은 계속 주니까 배당금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기다리는 포지션을 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츠는 임대료를 은행과 주주들이 나누어서 가져가는 구조이거든요. 은행 이자가 적어져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많아지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금리가 하락하면 배당금이 늘어나고 배당금이 늘어난다면 리츠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고 또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요.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금리가 지금보다는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리츠들의 주가는 금리 인하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종목은 2년간 8.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하고 당장 2달 정도 보유하면 11월 말에 주당 127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효과로 첫 번째 배당 기준일인 8월 말까지는 공모가보다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환불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그냥 청약하지 않고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종목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경쟁률을 보면서 청약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하반기에도 좋은 투자로 자산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